당선 후 첫 경찰 출석이십니다. 심경이 어떠신가요? 경기지사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제가 도청을 비우게 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부선 씨가 오늘 페이스북에 덤빼느라 수고하셨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셀프 검증 결과를 부인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고 뭐 인생지사 다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도 네, 그만하겠습니다. 경찰에 글 남겨서 경찰 수사에 좀 불만 있으시다는 그동안 입장 밝혔잖아요. 지금도 뭐 같은 입장이신가요? 모든 경찰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 일부 경찰이 오버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한민국에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진실에 접근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직접 좀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시간이 다 돼서 기왕에 장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삶을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여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결국 경제를 살리고 자산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도입해야 하고 또 근로소득공화국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도 도입해야 됩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해서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기본소득도 도입하고 또 자산 불평등도 줄이고 근로소득도 없애고 경제도 살리고 일석오조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이제 그만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금방 끝날 걸로 보십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점 빼느라 수고했다면서 거짓말을 덮으려 또 다른 거짓말을 할수록 업보가 커질 텐데 안타깝다는 내용으로 이 지사를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김 씨의 글은 지난 16일 아주대병원 의료진이 이 지사의 신체를 검증한 결과 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레이저 흔적이나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밝히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던 사건입니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한 건 내 전화기 하나입니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압수수색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이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또다시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7월에도 자택 압수수색이었습니까? 7월에는 그 성남시에 첫 번째는 광범위한 자료 요청을 했었고 7월 11일과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관련 기관이죠. 분당 보건소를 비롯해서 이러한 기관들을 갖다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직선거법에서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른 아침에 자택을 수색해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만 달랑 가지고 갈 정도로 이 과잉 수사의 모양새 이건 뭐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대규모 수사 인력을 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수사 인력들이 스마트폰 2개만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예. 충분히 이 지사실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른 아침에 이 출근 전 7시에 이 기습작전 하듯이 마치 뭐 국사범을 다루듯이 이러한 모양새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적절해. 그렇습니다. 이 선거의 사안 자체도 이게 지금 6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로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더 밝히기 위해서 물론 뭐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겠죠. 그렇지만 이 압수수색의 이 진행 과정과 예, 예. 그다음에 방식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번 사안을 좀 이해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코멘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안들, 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거는 뭐 아시겠지만 6개월 내에 수사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초에 이미 기초적인 자료를 다 요청하고 압수수색했고 계속해서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예, 예. 이렇게 과도하게 한 부분, 이 부분을 정말 이 수사팀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개인에 대한 뭐 흠집 주기, 망신 주기, 검증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자, 검증을 받으면 둘 중에 한 사람, 있다는 사람과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정말 크게 처벌받는 겁니까? 글쎄, 이거 가지고 이제 처벌받는 건 아닌데, 가장 두 가지잖아요. 방법은 네. 아마, 신체 이제 은밀한 부분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병원 같은 데 가서 하고서는 이건 뭐 진단서 틀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공식 명의로 문서를 수상에 제출하는 이런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수사기관 직접 가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확실하니까요. 네. 근데 점이 없으면 참 이런 얘기 일요일 아침부터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요. 오후입니다. 예? 네. 오후군요. 네. 일요일 오후부터. 예. 그 점이 없으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점이 없으면. 근데 점이 없으면 김부선 씨가 거짓말하는 건데 점이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김부선 씨가 결정적 증거야! 라고 들이미는 게 거짓말이 되면 김부선 씨의 다른 진술까지 전부 다 이제 신빙성이 없어지니까 이재명 지사는 완전히 유리한 곳에 쓰는 거고 근데 또 점이 떡하니 있다. 그러면 김부선 씨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의 신체 특징을 여자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 불륜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닌데, 네. 그렇지만 정황으로 봤을 땐 굉장히 두 사람 간에 뭔가의 관계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렇게 되면 김부선 씨가 제기하는 다른 이제 진술들의 신빙성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게 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분수령에 선 거는 있냐 없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 거는 맞는 거죠. 자, 본인이 저렇게 이제 검증까지 받겠다고 이 지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까지 나오기까지 김부선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그 맥락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부선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그래 이런 남자친구로 사귀다가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인생 겪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 마약쟁이지 너 마약점과 많지 그 외에는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확실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처음 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왼쪽이더라. 코미디입니다. 요즘은 또 강용석 변호사가 등장해가지고 완전 했죠. 관종 분위기로 가고 저는 뉴스도 좀 격조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해서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든 공직선거법 위반이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 좀 식상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목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은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토론회 때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하는 토론회 때 이재명 지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경찰이 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했었는지 한번 지금 직접 보겠습니다. 5월 17일 광우병 집회가 있었고요. 광화문 낙지집에서 여배우와 식사를 하신 뒤에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가셨죠. 하셨죠? 예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집회에 그 사람을 만난 일은 있는데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차장에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 저게 쟁점이 좀 단순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립니다. 쉽게 말하면 네. 월미도에 갔느냐, 옥수동에 갔느냐는 부인하고 있어요. 네. 당연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국민들은 왜 공직선거법일까?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사실은 중재예요. 중재고 사실은 정치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명예훼손보다는 공직선거법을 훨씬 두려워하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에 걸리면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또 5년간, 10년간 할 수가 없어요. 정치활동을.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근데 김영환 의원이